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네 언니들의 리우미선입니다. 네, 또 동네 언니들 중에 한 사람 김연희입니다.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잘 지냈죠. 근데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네. 오늘은 완전히 한여름 같았어요. 오늘 너무 덥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예요. 고민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독자가 많지는 않고 댓글로 보내온 사연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희 주위에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중년 여성 우울증과 화병이 많은 이유입니다. 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제 주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30년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직장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잘 기르시고 굉장히 잘 살아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 돌봐드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 관리해드리는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뭐냐면 왜 가정과 가족이 우리 나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상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3대를 떠올려 보는 게 가장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의 세대를 보면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세대가 전쟁,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태어난 전쟁 거죠. 이후에 그렇죠.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강화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중심으로 뭉치게 됐고 거기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대적인 이제 배경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잖아요. 네네. 우리들은 어땠냐? 그 다음 세대 우리는 어땠냐? 어머님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살게 되니까 이제 생각한 게 많이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이 앞서야 이제 뭔가 살아남게 되고 좋은 위치와 좋은 이제 결과가 미래가 올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할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여력이 되면 이제 교육에 투자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의 수준도 올라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발전이 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기회가 많은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는 뭔가 이제 그 어머니들이 꿈꿨던 그런 세대에 우리가 좀 누리고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이제 좀 수준도 올라가고 삶의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이제 세대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자녀 세대로 가면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개인의 어떤 역량과 능력이 이제 개발되고 뭐 자기 PR 시대니 뭐 이런 시대로 이제 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살 때 전혀 생각 별로 안 해봤던 인권의 문제라든지 뭐 사람의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해지는 특히나 여성의 인권이 더 신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그런 세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를 떠올리고 우리의 자녀를 떠올리면 그 세대를 붙여놨다고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끼인 세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를 낀 세대라고 하죠. 낀 세대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그 중간에 낀 세대로서 그 부모도 공감하고 봉양하고 뭔가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책임과 의무가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죠. 우리 엄마, 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갸륵한 이제 효심이 있는 반면 또 자녀들을 볼 때는 뭔가 그 맥락에서 뭔가 우리가 더 사랑해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뭔가 그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세대와 다른 인권이 중심이 돼서 개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대상이다 보니 굉장히 이제 독립성이 강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주고 싶은 걸 해도 아이들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간섭이 될 수 있네요. 간섭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인데 우리 아이들은 왜 내 인생에 참견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모 세대한테는 저희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고 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세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우리 거죠. 아이들이 이제 우리를 보지 않는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시대의 분위기가 변화되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어렵고 또 그걸 기대하기도 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회 변화가 생겨서 개인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도 되게 힘든데. 버겁고 힘든데 부모가 짐이 되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되게 싫죠. 그건 싫죠. 그건 싫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끼인 세대로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라도 치밀고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때로는 없네요. 화가 네. 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노후의 삶도 되게 여유로울 줄 알았더니 되게 분주하고 바쁜 그러니까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우리 중년 여성이 아닌가. 계속 주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중년 여성인가.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네네네.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잖아요.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제가 찾은 방법은 그냥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그 동물들은 순응하고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이제 사고하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나 지성이 발달하고 이런 특별한 영장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많이 압박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냥 자연의 일부분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간극을 봤잖아요. 네. 세 세대의 간극을 봤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그 힘듦은 네. 사실은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있을 건지 우물 밖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다 볼 건지. 네. 그렇게 바라다 보면 이제 해결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처럼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그것을 하면서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딱 완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정리하면 조금 더 약간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자. 그리고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거를 너무 생각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그렇죠. 의무감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하고 조금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자 이런 네. 말씀인가요? 네네네. 아, 네. 그렇죠. 네. 자녀하고의 관계는 그럼 어떨까요? 자녀하고의 관계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의 헌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그 보고 배운 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문도 우리가 확 열면 싫어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녹하고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문 어디 있어요? 그냥 열어놓고 문 살았죠. 열어놓고 닫으면 왜 닫냐고 그러고 왜 열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공급해주는, 뭐 해주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렇죠. 말고 절대 우리가 원하는 앞서면 안 돼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 네. 정도. 그럼 굉장히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세대가. 전에는 완전히 온 가족이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막 오빠 나 뭐 우리 가족 이러면 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느 정도의 건강한 거리를 둬야만 되는 이런 이제 다른 구조 속에서 있는 거죠. 그게 맞다는 얘기죠. 거리를 그렇죠. 둬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화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적당한 그 삶의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객관화된 어떤 하나의 관점이 되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홀로서기이고 독립이기도 해요. 네. 우리 세대가 가장 부족한 게 홀로서기이고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변환시키고자 하냐면 가족 관계 안에서는 이미 가족이 이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어떤 구조화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사회 전반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개인화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사회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 간극이 좁아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제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의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그 안에서 풀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울해지고, 그렇죠. 사회화 속에서 원하는 욕구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더 의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도 되게 건강하고 이제 건강하게 모여서 뭔가 더 건설적이고 자기 인생에 좀 더 투자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례를 말씀드렸던 저 지인의 경우는 사실은 3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모임에도 잘 안 나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거나 자기 책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 역할들을 가족 안에서 남편이라든가 뭐 자녀라든가 좀 나누고 그 안에서 좀 힘든 것을 밖으로 나와서 해소하는 공동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언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분 스스로가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화는, 그래서 객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속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중년 여성 우울증과 화병이 많은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